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엑스펠드닷컴에 이제 게재되어 있는 항서제약, 이 캄넬리주마 FDA 이제 BLA 관련되는 부분 게재 내용과 자, 미국 법인 루잔나 파이프라인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를 www.xfeldcom에 들어가면 이 중국 사이트예요. 뭐 검색을 해보면 이게 어떤 부분인지 뭐 전혀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보면 이 주식 투자 관련해서 뭐 질문하면 답변도 뭐 Q&A도 하고 이제 관련되는 이제 정보를 하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로 보게 되면 과거의 팍스넷 정도? 예, 그런 어떤 뉘앙스의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항서제약 관련되는 글들이 이제 좀 실려 있어서 항서제약이 사실은 이번 리보세라니까 이제 캄넬주막 관련되는 부분들이 국제화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도 처음 진행했던 부분들이고 이 루잔나라고 하는 미국 법인 관련되는 부분을 2022년도에 설립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캄넬주막 관련해서 FDA도 BLA 신청을 주체를 여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 보면 엘레바 테라피틱스로 해서 FDA 관련되는 부분들의 진행을 하듯이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미국에 별도 이제 법인이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하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게 뭐 중국어 기사인데 목록 자체가 보면 이제 한 5가지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인데 이걸 이제 한글로 바로 번역하면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주식 시장은 장기 보유가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시장에서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를 갖고 투자 전략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자오와 스탁 나리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식 관련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 자오와는 뭐 스찬성 관련되는 뭐 지명이기도 하고 뭐 요런 스탁 날리지가 이제 기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항서제약 관련되는 이해와 심층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기사가 5개가 나와 있어요. 항서제약의 항종양, 그러니까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의 성과는 무엇이고, 캄넬주막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DA에다가 그 신약 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있나요? 리보세라는 이제 NDA이고, 이 캄넬주막은 이제 바이오 약품이니까 BLA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세 번째 관련되는 부분은 뭐 주사제 관련해서 뭐 요거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 항서제약의 국제화 진행 과정. 그러니까 올해 7월 달에 항서제약이 중국 쪽에서 이 부패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전에도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이후에 그 중국 정부에서 이제 약가 인하가 그 강하게 이제 진행되면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매출단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일기 때문에 신약 관련되는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 이제 R&D 센터를 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루잔나라고 하는 미국 법인도 이제 설립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국제화의 파트너로 보통 이제 중국 관련되는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이 뭐 일라일리라든지 뭐 노바티스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통해서 이제 진행을 많이 하는데 독특하죠. 이 그 항서제약하고 HLB 관련되는 부분의 이런 조합 자체가 상당히 좀 뭐 독특합니다만 양사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고 서로 약물 관련된 어떤 신뢰를 구축하면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병용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서로 신뢰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화 진행 과정에서 리보세라닙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PD1도 있고 PDL1도 있는데 그냥 그 면역관문 억제제가 단순히 그 단독으로 이제 되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제 병용으로 반응률을 올리고 그 물성들 자체를 강하게 해주는 어떤 파트너가 병용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파트너로서 리보세라님 어떤 가치도 계속 이제 증진되기 때문에 향후에 간암 이후에 여러 이제 그 적응증 확장을 위해서도 상호간에 중요하고 이런 국제화 성공 이후에 기업 가치 어떤 정대도 계속 나온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방사선 치료제 여기도 뭐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 내용도 있는데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4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서 제약의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답변이 이제 이렇게 뭐 질문은 이제 뭐 주식 투자자들이 했겠죠. 그러면 여기 답변을 이제 이 사이트에서 올려놨는데 항서제약의 독립적인 연구개발 결과는 올해 1분기에 진행되었다. 신약 승인 측면에서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PD1입니다. 그러니까 PD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면역세포 중에서 이 T세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 암이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 암 표면의 수용체 중에서 나와 있는 게 이제 PD-L1이고요. 그 다음에 T세포 쪽에서는 그 이 세포가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 몸에 있는 본래의 물질인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어떤 과정의 어떤 수용체가 있거든요. 여기가 있는 게 PD1이죠. 그래서 PD1 쪽을 블락킹하는 면역관문 억제제도 있고 그 암세포 쪽에서 이제 그 L1을 타겟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PD-L1이라고 해가지고 아렐리립, 아벨리맙, 요것도 있다 이 말이죠. 기존의 PD-1 억제제인 캄넬리주맙 말고도 PD-L1인 아벨리맙 같은 경우도 이 그 항서제약이 또 독자적으로 개발한 면역관문 억제제가 있고 여기에다가 그 화학치료제죠. 이 카보플라틴이라든지 F4시드 관련해서 이 소세포폐암, 폐암 중에서 한 20% 차지하는 게 이제 소세포폐암인데 여기 이제 그 확장된 그 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로 여기에서 승인을 받았다. 뭐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PD-L1 억제제 중에서 최초로 소세포폐암 관련해서 시판 허가를 받았고 여기하고 또 나중에 뭐 또 리보세라님하고 뭐 결합을 또 뭐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개발을 항서제약이 이제 R&D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그 적응증에서 이제 PD-1 억제제 캄넬리주맙과 여기 이제 제품명은 이제 에리카입니다. 에리카. 그 다음에 이제 아파티닙. 중국에서는 아파티닙 부르고 이제 국내에서는 리보세라닙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제품명이 아이탄이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복합한 병용 관련해서 진행성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승인됐다. 이건 중국에서 승인되었다는 거죠. 2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가 이제 올해 초에 1차 치료제로도 중국에서는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진행성 간세포암 치료를 위해서 동시에 이 프로젝트는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첫 번째 국제 다기관 3상 임상 연구입니다. 요걸 이제 시초로 해서 좀 국제화로 나가기 위해서 2019년도에 중국 쪽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FDA에서 긍정적으로 받아가지고 이 3상 관련되는 부분이 승인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신약 시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SHR 뭐 8558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이제 항서제약에 관련되는 뭐 이 R&D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기타 뭐 SHR 2554 그 다음에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 국내에서는 레고캠바이오가 ADC 쪽에서 이 고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항서제약도 AD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DC가 나오는 가장 뭐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이제 그 HLB 입장에서는 ADC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엘레바 쪽이나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없는데 표적 치료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일정 시점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성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바이오 베타 개념으로 개발하는 게 ADC거든요. 그러니까 ADC는 이제 항체에다가 그 세포독성 그 항암제를 끄집어냈는데 그 표적 치료제 중에서는 경구용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 형태로 하는 게 있는데 그 항체를 이용해 가지고 세포독성을 다는 게 이제 ADC죠. 조금 이런 부분들은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항서제약은 ADC까지도 굉장히 최근에 핫하기 때문에 여기도 뭐 진행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중에서 이제 FDA 신약 신청서를 제출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라고 이제 엘레바가 이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얘기했듯이 허치메드가 중국 쪽에서는 허가를 받았는데 이 대장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미국 쪽에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넣을 때 다케다 제약 형태로 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판권을 이제 글로벌 판권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허가를 받을 때는 둘 다 이렇게 뜬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항서제약의 이제 캄넬주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판권 자체를 엘레바 테라피틱스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티닙, 리보세라님, PD1 캄넬리주막을 미국 FDA에다가 제출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5월달에 내고 그 다음에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조금 더 있다가 루잔나를 통해서 냅니다. 여기도 항서제약이 바로 내는 게 아니라 루잔나를 통해서 낸다.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는 그 엘레바 테라피스 내는 거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희귀의약품으로 승인되어 있고 중국 쪽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아 있는 상태고 미국에서 이제 NDA 신청과 BLA 신청을 해서 최종적인 허가 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항서제약의 국제화 진행 과정 여기 중요하겠죠. 항서제약이 이제 해외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 내부 내에서 가격 인하라든지 뭐 부패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해외 쪽에 어떤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R&D 지출을 상당히 많이 높이고 있고 그래서 미국, 유럽, 호주, 일본 이런 지역에 여러 이제 R&D 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HLB 입장에서는 항서제약과 시너지를 낼 때 상당히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국내 출시된 혁신 신약 10개 중에 상당수가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좀 이루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제 이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여기죠. 그래서 루잔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2022년도에 이제 여기가 설립되면서 상당히 좀 중요하고 여기 파이프라인 다 이제 간 게 아니라 가장 이제 글로벌 하기에 좋은 것만 뽑아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루잔나에다 줬단 말이죠. 그러면 보시게 되면 여기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항암 라인에서 보면 이 클래스 G12D는 그 폐암 쪽에서는 보통 EGFR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변이 중에서 이제 G12C가 좀 많은데요. 많은 C가 아니 여기는 이제 D 관련되는 이니비트죠. 그래서 여기도 좀 이제 그 진행성 고형암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클래스 1, 2D 변이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전임상 단계니까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허투를 대행해주고 ADC 쪽으로도 얘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이제 HLB도 뭐 항서제약하고 이 부분을 하게 되면 ADC 쪽으로도
뭔가 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의 가능성이 향후에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갖추냐에 따라서 그 ADC 쪽하고도 연결을 또 나중에 지을 수 있는데, 루잔나가 최근에 트렌드가 ADC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기 단계예요. 여기는 임상 1상이고 아직 이제 여기는 1상이 안 들어갔는데 ADC 쪽에 관심도 높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신경 쪽에 이제 그 중추신경경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여기도 전임상 쪽이고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 관련되는 부분은 다 좀 나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임상 단계에서 여기도 보면 ADC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ADC 또 밑에도 보면 또 ADC 쪽에 일상. 예. 근데 항암제 라인에서 이제 최근에 그 스테이지가 높은 거 조금 이제 초기 단계가 아닌 게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도 페이지 3니까 3상이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항암제 라인에서 기존에 이제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이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BLA NDA 신청 과정이고,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삼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제법 많이 돼 있죠. 루잔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초기 단계도 있고 이상 단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형 쪽으로 롱액팅 할 수 있는 당뇨병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항서제약이 또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HLB 입장에서도 나중에 협업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는 부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